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시너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너르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작전의 핵심 인물로 그의 사망이 중동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방산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6달째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역시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약 2개월 반 만에 달러당 150엔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엔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0.2엔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이는 지난 8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스피언과 YJ링크의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12,000원으로 동일한데 지금 이 시각 인스피어는 50%가량 오른 18,000원 선에 YJ링크는 70%가량 오른 2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흐름까지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깜짝 실적에 ECB의 금리 인하, 또 여기에 경제지표 호조 등의 다방면에서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S&P 500 지수가 약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등 이 고점 부담에 대한 압력도 상당했고요. 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이상치를 크게 웃돌게 되면서 단순히 침체 우려를 진정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인플레 우려를 촉발시키게 됐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오늘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장 초반 대비 낙폭 확대해가면서 1% 이상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또 주도 테마를 한번 보자면 아프리카에서 올해 엠폭스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고비의 품귀 현상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비만 치료제 역시나 오늘도 강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이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0.38% 어느덧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금 이 시각 약 2,8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42%까지 낙폭 크게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 어느덧 750선까지 현재 코스닥 지수 내려앉았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2,20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려나는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와 함께 든든히 방어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실 이분 한번 잡아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TSMC 호실적 발표가 참 무색한 그런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한미반도체는 약 8%대 약세,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18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단순히 이 TSMC 향 이슈 때문일까요?
네, 보시면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요. 굉장히 조금 너무 많이 안 좋아요. 좀 심각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보시자면은 일봉상으로 봐도 되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9%대 하락이고요. 하이닉스 급락이 좀 크죠. 뭐 유리기판, 뭐 HBM, 뭐 CXL, 그러니까 IT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음이 굉장히 좀 깊게 나와주고 있어요. TSMC 쪽에 실적이 너무 많이 잘 나오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뭐 삼성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꾸준히 잘 나오겠지만서도 TSMC가 더더욱 선전하다 보니 오히려 뭐예요? 국내의 기업들은 매출 추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급 상황도 좀 꼬이고 거기에 뭐 테마성의 움직임 자체가 또 있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은 더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다음 주까지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테마도 좀 바람이 좀 불어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더욱 더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많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스닥 쪽의 하락이 좀 굉장히 심하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면은 트럼프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다 보니 뭐 에코프를 비롯해서 관련 2차 전지주들도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다. 네. 도박 사이트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우위를 점치고 있으니까요. 뭐 항상 그렇지만 도박 사이트가 이런 대선의 경기 이런 표에서는 항상 선행한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데요. 이 흐름이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는데 우선 중요한 점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이제 수급 포인트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또 금요일장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코스닥의 800 이탈 포인트가 좀 불안합니다. 뭐 지수상으로 보자면요. 잠깐 봐드릴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좀 버티는 흐름에서 완전 깨고 내려갔거든요. 설마 하는 게 뭐냐면 완전 추세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점 바닥 라인이 잡히는 자리가 여기 라인이 700포인트예요. 여기 라인 하나 그어드릴게요. 여기가 700이에요. 이 700포인트까지 우선은 이게 열린 차트가 나왔어요.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설마 좀 안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선 구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요것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현재는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여차 같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더더욱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이 신재생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또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좀 시장이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대선 이후에서의 흐름을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급한 대응 자제하시고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돌아온 이 장전 관심 테마 총 3가지의 저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진단키트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트럼프에 대한 승기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현지 시간 15일 이 WHO가 올해 들어서 고위험군 전염병이 무려 17가지나 발생했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레바논의 전란 속에 있어서 콜레라가 재발병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더해졌고요. 또 무려 치사율이 88%에 따르는 이 루안다에서 새롭게 발병한 급성 열병 사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더욱더 이 강한 경계심 드러내고 있는 이런 WHO에 따라서 오늘 이 진단키트주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신규 상장주 오늘 또 2가지 종목이 새롭게 데뷔를 해줬죠. 이 2가지 종목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트럼프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주들도 주목이 좀 되겠죠. 자, 우선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움직임 잘 나왔습니다. 최근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움직임이 좋은데 추가적인 흐름은 더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아직 흐름 자체가 크게 급등 포인트는 안 닿았어요. 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바로 전에 전고점은 5,11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 넘어가면서 조금 더 힘을 내면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신고가 최고 고점 자리가 6,150원이에요. 저기 자리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6,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Y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완전 바닥에서의 돌리는 흐름이 나와요. 스틸텍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똑같아질 겁니다. 이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매물벽 존재하는 구간이 약 4,500원대부터 5,000원 사이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 구간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4,000원대, 4,500원대 이상으로 흐름은 나올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결국 같이 갈 거니까 SY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 그리고 하나 더 몇 개 더 보자면은 SG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돌려 세웠다가 약간 쉬고 있지만 거래가 좀 붙은 상황이에요. 살짝 붙었어요. 거기에 안 떨어지고 횡보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샥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고점 자리 영역이 좀 보이는데요. 여기 자리가 얼마? 한 3,500원대 전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뭐 못 가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테마성 종목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스코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다스코도 차트 바닥에 돌리는 그림이고요. 데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바닥에서 돌리는 구조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 재건 관련주들은 꼭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당장에 안 움직인다고 에이 뭐야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여유롭게 봐보세요. 아마 한 번에 큰 반등 노리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맨폭스, 뭐 진단키트, 뭐 코로나 이슈가 같이 섞이면서요.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돌리긴 하는데 그간에 좀 조정 흐름이 있었지만 계단식 패턴 자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반등 주면은 열려있는 자리는 2,200원대 정도까지 우선 1차로 보이네요. 거기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한 번 더 갈지 여부. 근데 시장이 지금 테마성 종목이 조금 많이 없어요. 네. 좀 이따 하나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진단키트가 그래도 한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 테마. 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첫 상승이라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N 움직임 조금 있었고, 그리고 휴마시스가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있다가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9%까지 상승을 좀 주기도 했고요. 위로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휴마시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젠텍과 랩지. 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갭으로 좀 뜨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긴 한데 우선은 오늘 자리에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상황 보면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잘만 터지면 8,000원대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9,000원까지도. 그래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저께부터 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슈팅 나오고 있고 거래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움직임이 더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벽 자체는 위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 보자. 한 4,2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신규 테마 종목, 죄송합니다. 신규 종목 상장주들이 이번 주부터 해서 갑자기 쫙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보면은 오늘은 인스피언이라는 종목과 YJ 링크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어요.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인스피어는 좀 소외를 받았어요. 물량을 다 누가 뺏어갔냐면은 YJ 링크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YJ 링크가 시가가 12,700원이었는데 지금 2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면 SAP 컨설팅 보안 솔루션, EDI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아쉬운 점은 시가 대비해서 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소외가 됐습니다. 인스피어는. 반면에 YJ 링크는 분봉으로 봐드릴게요. 5분봉입니다. 바닥부터 아침부터 시원하게 올라가 주고
버티다 조정받고 2차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YJ링크는 어떤 회사냐? 표면 실장 기술. 요거 이제 SMT라고 하는데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IT 반도체 쪽입니다. 자, 이슈 바꾸서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는 거고요.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은 확실히 사람의 눈에 띄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번 주에도 몇몇 종목이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3개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거 YJ링크고 첫 종목이 이제 21일 날 상장하는 루미르입니다. 루미르가 21일 날 상장합니다. 월요일이죠. 위성, 실용급 위성과 소형 위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루미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상장하는 종목은 한캠입니다. 한캠. 한캠은 국내 최초 첨단 화학 소재 분야 CDMO 기업입니다. 요거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다음은 목요일 날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CMS라는 종목이고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 관련 기업입니다. 이번 주도 상장주가 많았는데 다음 주에도 3종목이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테마 자체가 상장 테마 바람이 갑자기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장 초반에 뭐 시가 공략을 하시거나 보시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 보시거나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YJ링크의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더욱 이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금 자체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 YJ링크가 돈을 쏙 다 빨아 당기고 있거든요. 지금 5천만 주입니다. 5천만 주. 2만 원이니까 1조인가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자금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이 주가의 반응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 루미르, 화요일은 한캠, 목요일은 CMS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제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신규 상장할 때마다 무료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주말 동안 한번 살펴보시면서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규 상장주들까지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 시각 각권 지수는 2.61%가량 강세 보이면서 우리나라와 확연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늘 정말 투자 고민으로 여러분 참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저희 아직까지 자리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현재 빠르게 SOS 진단 받아봐야겠죠.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18만 8,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느새 3.8% 다시 한번 낙폭 확대해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묻혀서 LG 엔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자면 지금 이 시각 2% 이상 크게 빠지게 되면서 불과 2, 3일 전에 이 포드 수주 소식이 정말 무색하게 지금 현재 38만 8,500원 선에 거래 중인 LG 엔솔까지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요. 참 우리나라 시장은 참 그래요. 결국에 이제 애국자가 되고 싶지만 애국자를 만들어주질 않네요.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는 낙폭했던 부분을 이틀 만에 다 되돌려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기 위한 채비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요. TSMC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장중 10%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8%인가 9%인가 마감을 했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봤을 때 글로벌한 종목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근데 매력도 자체가 TSMC 놓고 보고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애플 다 봤을 때 가장 매력도가 사실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저평가된 뭐 매력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도 사실 저평가 아닌 종목이 없으니까 그것도 애매한 것 같고 우선 상황상 현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 전략은 맞긴 하지만 그 신고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매력도 자체가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은 반드시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 25일 날인가 이재용 회장님의 어떤 특별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전 회장의 추모식처럼 뭐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결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좀 기대감이 살짝 시장에 있거든요. 그에 따른 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급한 대응은 자제하셔야 되고 계속적인 분할 매도 의견 드릴 겁니다. 매수 의견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19만 원, 20만 원대의 안착이 나오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어제까지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TSMC의 실적 발표 이후로 인해서 시장에 조금 그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로는 잘 오지 않고 다 TSMC가 흡수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야, 볼 거 너무 없다 우리나라 증시,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면서 좀 이게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9만 원 중반도 아닌 것 같고 결국 20만 원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자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실적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여부인데요. 물론 이제 이 정도 하락 포인트에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긴 한데 우선 상황 좀 보고 대응하시자고요.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좀 이겨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엔솔 보시면 계속 흘러내려요. 제가 이제 괜히 이제 이거 조심하시라고 얘기 드린 게요. 아닙니다. 엔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계속 빠져요. 심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 포스코 관련주들도 죄다 이제 하락이 좀 나와줍니다. 이게 트럼프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부터 시작해서 경합주에서도 지금 해리스가 다 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는 것도 참 재밌기는 한데 약간 조짐이 보이긴 했었지만은 그리고 도박 사이트조차도 이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쪽 신재생 쪽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심리적인 압박이 나오다 보니 반응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2차 전지주들은 우선은 대선까지, 미 대선 11월 5일인데요. 대선 정도 전후로까지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대응하는 것도 제가 좋다고 얘기 드렸지만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아쉬운 거는 혹시나 에코프로 대응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있죠. 전저점 자리에 대한 요 이탈 자리가 추가로 나오면은 심리가 또 깨지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데 라인이 다가오잖아요. 밑으로 차트가 추세가 꺾이잖아요. 그럼 이 라인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라인으로 내려오기 전에 웬만하면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그 영향으로 또 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전저점 부분에서 요 갭이 한 3%대, 4%대, 5%대 사이 정도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예, 던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던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웬만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심리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다시 돌려올 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의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거니까 꼭 조심하시고 가능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가 이제 바닥을 어제 좀 많이 흘러내렸다가 좀 반등 나오기를 좀 보고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시나 조금 힘든 모습이긴 하고 반면에 그래도 좀 살아있다 볼 수 있는 것은 이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추이 자체가 꺾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쪽은 괜찮은데 이쪽 제조업 쪽에서의 2차 전지 쪽이나 IT 쪽이 좀 험난한 상황이라서 당분간 좀 힘든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단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SOS 보내주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3가지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 함께하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이 종목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한미반도체 바로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17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이 실시간으로 챙겨보자면요. 8.25%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10만 6,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명확하죠. 비교적 하락 오늘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SK하이닉스가 TC본도의 공급사를 다변화한다는 소식에 한미반도체가 직격탄을 받은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도 조금 더 내려갈 그럴 만한 하방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요? 네, 한 증권사에서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43%가량 낮췄습니다. 그 영향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밑으로 좀 내려왔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좀 오늘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좀 흐름이에요. 자, 매수가는 많이 높으시네요. 자, 17만 2천 원이세요. 너무 높다. 기다리면 올라올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와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 시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내 증시가요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요. 우선 국내 증시에서 반드시 해결이 나와줘야 될 게 있습니다. 금투세 부분인데 이게 사실 지금 실행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년에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안 되는 거니까 유예라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해결이 돼야 국내 증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금투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투자하기가 좀 시장도 안 좋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근데 글로벌 주식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안 가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뉴욕, 일본 증시는요 올라간 다음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 80% 가까이 올랐고 2배 가까이. 일본도 한 5, 60% 이상 올랐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 말씀드리면 2022년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그때 기준으로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다리시면 올라오는데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 거니까.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요. 비중은 더 늘리지 마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반등 나오면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 국내 증시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게 또 이 종목. 왜요? 하이닉스랑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시장의 반등을 노리고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YJ링크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9,500원에 3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공모가가 12,000원이었으니까요. 19,500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타신 경우인 것 같은데 여전히 70%의 상승률 보여주게 되면서 25,000원 선에 거래 중인 YJ링크. 전문가님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언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와, 이거요. 19,500원이면 아까 9시 40분에 사셨는지 9시 반쯤 아니면 조금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사셨겠죠? 이 종목 우선은 차트 추이상 보면 아까 여기 자리 18,000원대 올려칠 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건데 자 보세요. 추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추세거든요. 우선 이 추세 자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3분봉입니다. 여기 라인이 조금 조심해야 될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그냥 차트 분석을 통해 사람 심리를 파악해야 되는 그 종목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3분봉의 이 하단 라인을 잘 보세요. 라인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두껍게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두 줄로 그거 잘 보이시죠? 여기 바닥, 이 자리입니다. 네, 여기. 근데 여기 자리가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19,500원 정도 자리가 돼요. 19,500원 자리에다 이탈 자리가 나온다면은 얘가 정리하셔야겠죠. 자, 근데 아까 이 종목 저도 보고 있었는데요. 5분봉을 보면은 약간 조금 그림이 달라져요. 5분봉에서 봤을 때 지켜내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여기 자리 한 번과 요 돌파 자리.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는 5분봉에 따라 오늘 움직임이 좀 잘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항상 강조드리는 장대 양봉 자리, 요 자리들에서의 요 저항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딱 체크가 되면서 얘가 돌려세웠거든요. 거기에 여기 자리 돌파가 나오는 여기 자리가 뭐예요? 18,000원 자리잖아요. 약. 요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얘는 오늘 5분봉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5분봉 따라서 장대 양봉을 몇 개 그어보자고요. 있는 자리에다가. 여기 하나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추세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라인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 자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 자리, 여기가 좀 아쉽게도 이게 19,200원 좀 나오네요, 가격이. 그리고 여기 추세의 하단 자리가 점점 다가오기, 여기 이탈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거의 이쯤 되겠는데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2만 원 자리거든요. 자, 2만 원 이탈하면은 19,2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가거나 아니면 깨지면 팔아야 돼. 약간 그 상황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우선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사실 지금 현재 한 주당 1,000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고 계시는 상황이라 한 5% 이상이겠죠. 거기에 만족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이 종목 끝까지 올라가면은 4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48,000원까지 올라가요, 오늘. 그걸 노리시고 뭐 해 보신다거나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라인은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보통 이 라인을 추종하고 대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의 라인은 여기 라인이겠죠. 18,000원대 초반 자리가 맥스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저항 자리는 2만 원 이탈과 19,000원 초반의 이탈 자리라는 거. 그 자리는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 더 참아본다면 얼마? 18,000원 초반 자리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를 보셔야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시장이 약 3시간가량 남았는데 어떤 방향을 갖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3만 원, 4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대응이 어려워요. 우선 차트 설명 드렸으니까 판단해 보시고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잘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죠. 랩지노믹스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랩지노믹스 4,450원의 비중이 50% 높게 보유하고 계시네요. 바로 저희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13.42% 역시나 오늘 이 엠폭스 관련주 테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7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이 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과연 더 보유를 해야 될까요? 네. 참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어렵네요. 이제 코스피도 0.5%, 코스닥도 1.5%가량 하락 중인데. 자, 랩지노믹스 여기 고점이세요. 여기 고점 매수 들어가셨고 아예 손절 대응을 못 하셨고 그래도 다행히 반등은 나. 여기 자리는 8자리는 아니었죠. 일전에 여기 상담을 해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8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거래가 붙었어요.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붙었죠? 당연히 횡보하면서 빠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거래 붙었죠? 두 번 붙었잖아요. 전형적인 패턴 자리라고요. 가는 자리잖아요. 큰 N자형 패턴 자리가 나오는 거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자리,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여기 자리. 이 자리가 우선 1차 저항 자리가 될 거예요. 딱 걸려있네요. 거의 완전 딱 걸려있네. 그러니까 3,700원 정도 자리라고 할까? 그 자리, 여기 자리 자체가
저항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거래가 조금만 더 붙어주면서 이겨내면서 가주면서 4,000원대 안착 근처에 해주게 된다면 충분히 4,5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급하게 깨지지 않고 그래도 이 가격대 근처만 유지만 된다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우선은 홀딩해 보시고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거나. 근데 요게 뭐 원숭이 두창이나 뭐 이 코로나 이슈 자체가 우선은 그래도 다음 주 이상까지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10월 안으로는 이슈가 몇 번 더 될 수 있으니까 홀딩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로 오면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연락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때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이 더욱더 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최대한 시간 늘려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LX 일렉트릭 바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전력주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6만 5,4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3%가량의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15만 2,1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LS 일렉트릭인데요.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송배전 관련주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뭐 그냥 시장 영향이에요. 실적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실 이쪽 관련주들은 매수 대응이 맞아요. 파는 건 아니고 대응하셔야 돼요. 매수가가 16만 5천 원대세요. 네, 얼마 좀 안 되는 그런 좀 가격대이시고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 탓입니다. 시장 탓.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20만 원 선까지 열어두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20만 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저희 현대차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25만 8천 원 그리고 6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제 상당한 낙폭을 기록했지만 오늘 되돌림에는 실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23만 5,500원 선에 거래 중인 현대차. 정확한 저희 종목 진단 지금 바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25만 8천 원이십니다.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를 제가 박스를 항상 그리고 있고 사실 박스 돌파가 나오면서 가는 게 나오면은 그림 좀 괜찮은데 다시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자리가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약간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인 거예요. 몇 차례나 이제 가지 못했어요. 일전에 사셨겠지만은 약간 되게 슈팅이 나오면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뭔가 기업 쇄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에는 문제가 1점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국내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정치 문제야, 정치 문제 이거는.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그 누구도 곱게 잘 봐주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조차 그런데 개인들조차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정황상 문제는 없어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건데 다만 이 현 시기적인 부분에서 너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 유럽 증시도 22년 바닥에서 올랐을 때 50% 정도 이상은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20%. 네. 뭐 미국 기준, 일본 기준 반도 못 올랐어요. 뭐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은 반의 반도 못 갔어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런 밑골이 달면서 올라올 거예요. 추세가 좀 이탈 다시 되긴 했는데 바닥 찍고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그게 보이진 않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우선은 기다려보시고 올라왔을 때 26만 원으로 올라올 거니까 홀딩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떨어지더라도 부탁드릴 것은 더 사지 마세요. 비중 크시니까 가지고 계시고요. 26만 원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는 부탁드릴 것보다
비중을 좀 줄이세요. 현대차 하나만 사실 거예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의 고민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지금 또 급격하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HL 만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41,200원에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5.72% 급격한 하락폭 보이고 있지만요. 36,250원 선까지 현재 주가 거래 중입니다. 현재로서 명확한 하락 모멘텀은 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갑자기 왜 이렇게 내릴까요? 네, 그냥 뭐 시장 영향인 거고요.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요즘에 좀 많이 좀 이상해요. 이게 설마 제가 좀 걱정했던 그림이 나오는 거야 싶긴 하지만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시장에 폭락이 안 나오는 게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다 괜찮거든요. 글로벌 증시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래요. 지금 더더욱.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데 만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 자체의 문제예요. 단가 뭐 41,000원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으셨던 거고 시장이 원래 올라와야 정상인 건데 지금 올라오려고 한 찰나에 뭐 있었어요? 금투세 몇 달 동안 시장 뒤집어 놨어요. 칼래야 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 원래 지금요 금투세 이슈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요 2,700, 800 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더러. 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왜 가야 돼요? 다우존스 S&P 500 사상 최고가 찍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갭은 채워요.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금투세 마가. 거기에 뭡니까? 하필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커. 증시에서. 트럼프에 터져. 거기에 뭐예요? IT 쪽이 집중이 안 돼. 삼성이 역량 자체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TSMC가 치고 가고 있고 삼성이 HBM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흐느적거려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야. 기업들의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거리도 약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분들께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거고.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HL만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꿍에 있을 시장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올라올 건데 그때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종목 문제 아니고요. 그냥 시장 욕하세요. 문제 아니니까 홀딩하시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홀딩하시면 올라올 거고 4만 원대까지 금방 올 겁니다. 저는 이제 만도가 우리나라 시장 정신 차리고 올라오면은 45,000원, 5만 원도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잘 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 한일사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차트 바로 체크해 볼게요. 매수 단가가 다소 아쉽습니다. 0.82% 내리면서 4,2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일사료 계속해서 21선 밑으로 떨구는 모습이 차트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버텨보면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일사료, 뭐 식량자원 이슈가 나와서 갔어요. 파업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이슈로 갔어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올라와요. 트럼프가 올라오면 자기는 뭘 할 수 있대요? 나 김정은하고도 친해. 푸틴하고도 친해. 전쟁 내가 다 종결시킬 거야. 이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왜 식량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죠? 러우 전쟁 때문에 컸잖아요. 이번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 과연 추가적으로 갈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식량 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 뭐가 있을까요? 원전 쪽이 어딘가 그냥 뻥 문제가 되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뭐 같이 수산물 같이 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거 제외하고서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지금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4,500원이신 건 저도 뭐 알고 그나마 높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마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면서 매수가 위로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오셔야 돼요. 이 종목 가지고 한일사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요거는 본전치기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수익도 짧게 보시고.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다른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저희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이전 종목들 AS 받아봐야겠죠. 또 오늘 다양한 종목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친구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아우디퓨처스 궁금하셔서요. 또 해드릴게요.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기업 방문을 요청을 했고 제가 오늘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방문하기로 했고요.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이거 왜 떨어지는 겁니까? 뭐 이유가 뭡니까? 악재가 있나요? 확인을 해보려고 가요. 근데 일전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다녀왔을 때에 뭐 문제 자체가 없었거든요. 실적 성장 나오고 기사들 보시면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일시적으로 누가 꼬라지가 나셨는지 던지신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오늘은 또 시장 영향을 같이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약간 둔화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3분기 실적 좋아지는 것은 확인이 돼요. 눈으로. 기사만 봐도 알아, 우리가. 4분기도 좋아진다는 게 그냥 뻔히 보여. 그러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손절가 이탈하긴 했지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가요. 저도 뒤통수 세게 맞았지, 사실. 회사에 저거 여러 번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했던 건데 그래도 차트가 이렇게 이걸 지키지 못했다? 이거 회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가지고 완전 따져 물어서 올게요. 아셨죠? 그리고 물어본 내용들 중에서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또 공유를 할 테니까 방송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게요. 엑시콘인데요. 엑시콘도 좀 많이 답답한 게 HBM 무슨 IT 관련주들 전체 자체가 그냥 다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삼성 이슈도 있겠지만은 TSMC까지 나와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완전 이쪽에 소외받은 상황들. 그래서 IT주 끌어내려, 2,000원지 끌어내려 다 떨어집니다. 수익이 쫙 났다가 다시 반등을 기대했지만은 IT주 전반 업종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었지만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손절 자리로 내려갔다 판단하에 이 종목은 더 이상 보지 않고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것도 보펜 이슈 좀 보고 하려더니만 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흘러내렸어요, 살짝. 근데 많이는 아닌데 조금 약간 추세를 이탈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일단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이거는 정리하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할게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약간 조금 불안해요. 상황상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전 저점의 이탈 부분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아셨죠? 그것도 참고하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은 오히려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 좀 달성을 좀 했고요. 2차 목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조금 더 홀딩하고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지만 다시 회복은 할 거예요. 뭐 종목들의 차별화가 있긴 한데 한동안은 이 신규 상장 테마가 좀 바람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은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꼭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AS 종목 다 같이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저희 벌써 1시간이 가고 말았네요. 오늘 인사드릴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단 하루도 가지 못했던 TSMC발 훈풍, 오늘 반도체주들 강하게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래 대금이 다 대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이 개별 업종 속에서 순환매 장세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인 분위기라는 점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